안녕하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난임 전문가 둘째 언니 구하선입니다. 난임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는 올댓 연구소. 오늘 주제는 과연 무엇일지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 PGT 중입니다. 1차 채취에 8개, 5일 배아 PGT 2개 보냈는데 2개 불통. 2차 채취는 20개, 5일 배아 PGT 4개 보내서 2개는 불통, 2개는 모자이시즘인데 15번 20%, 3번 6번 20%. 현재 모자이시즘 2개 동결해 놓고 3차 채취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배 안 나오면 모자이시즘 이식하기로 했는데 고민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모자이시즘 이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요즘 난임 카페에서 모자이시즘에 대한 얘기가 핫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반복 착상 실패일 때 메인 원인이 배아의 염색체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 착상 실패일 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PGT, 즉 착상 전 유전 진단입니다. 그래서 막상 착상 전 유전 진단을 하자고 해서 배아를 5일까지 잘 키우고 그런 다음에 착상 전 유전 검사를 보내봤더니 정상 배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사연에서 말씀하신 불통, 그게 바로 통과를 못했다는 뜻이더라고요. 사실 불통이라는 용어는 카페 용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상과 비정상, 그것도 아닌 이 모자이시즘 배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모자이시즘 배아라는 것은요, 한 개체 내에서 서로 다른 유전적 구성을 가진 세포들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으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하지만 모자이시즘이 있는 경우는 일부 세포가 염색체 이상, 즉 45개 또는 47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착상 전 유전 검사는 3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배아의 개수를 보는 PGT-A이 있고, 두 번째는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 있을 때 유산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PGT-SR이라는 걸 하고요. 세 번째는 유전 질환이 있을 때 그 특정 유전 질환이 대물림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특정 유전 해당 부분만 걸러주는 PGT-M이 있습니다. 이 모자이시즘의 개념은요, PGT-A 할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GT-A를 하고 나면 정상 배아도 있지만 비정상 배아도 있고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그 개념이 바로 모자이시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비정상 배아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면 염색체 이상의 배아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넘어가면 임신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염색체가 원래 46개인데 저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엄마한테 23개의 염색체를 받고 아빠한테 23개의 염색체를 받습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던 염색체가 감수 분열을 하면서 온전히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여성의 생식세포는 엄마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꼬고 있다가 배란되기 직전에 얘가 갈라져서 감수 분열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5살에 배란되는 난자는 25년 동안만 다리를 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온전히 갈라질 수 있는 확률이 큰데, 정상적으로 43세에 배란되는 난자는 43년을 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온전히 반으로 잘 갈라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더 많이 치우친 염색체는 원래 23개가 돼야 되는데 23개가 아니고 염색체가 24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반대쪽으로 갈라진 애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는 22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자도 다양성 때문에 다리를 꼬고 있지만 그 꼬고 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염색체 이상의 정자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아까 43년 동안 다리를 꼬고 있던 나의 난자가 배란이 되면서 염색체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24개의 염색체를 갖는 난자가 되었을 때 남자의 정상적인 23개의 정자와 수정이 되면 염색체가 47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배아들이 다 비정상 배아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모자이시즘은요, 하나의 개체에 대해서 정상과 비정상이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이시즘의 이제 뭐 학문적인 개념은 그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도대체 모자이시즘 20%, 뭐 30% 이게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보셨을 때 모자이시즘 뭐 3번, 6번, 20% 이제 이런 게 무슨 개념인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결과지의 해석의 개념으로 보시면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10개의 세포를 떼서 분석을 했는데 이 사연 주신 분처럼 3번, 6번, 20% 만약에 이게 포지티브, 그러니까 더 많게 나왔다고 하면 10개의 세포를 떼어서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 8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2개는 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착상전 유전 검사를 할 때 분석하는 방식이 NGS라는 방식인데, 그거는 그 핵산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1번 염색체가 2개인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2번에 해당할 때 그 세포들이 쭉쭉쭉쭉 점점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핵산의 양이 완전 3개도 아니고 완전 1개도 아닌 약 120% 정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모자이시즘 설명드릴게요. 이 결과지 보시면 모자익 아뉴플로이디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인포메이션 보면 모자익에서 염색체 18번이 2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1, 2, 3, 4, 5, 6, 7, 8, 9, 10번부터 17번까지는 핵산의 양이 이 2자 근처로 막 모여 있어요. 근데 이 18번 염색체를 보시면 핵산의 양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18번 염색체가 진짜 비정상으로 하나 더 있다면 이 점점들이 여기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근데 뭔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굉장히 애매한 모자이시즘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10개의 배아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8개는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2개는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고 나온다. 그냥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개념이야 이해를 했지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가 오늘 주제인 모자이시즘을 사실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모자이시즘 배아를 정상으로 볼 것인가 비정상으로 볼 것인가가 항상 말이 많고, 모자이시즘 배아를 비정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넣기가 너무 두려운 건데, 정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넣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너무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결과 해석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단순한 모자이시즘도 있지만 아마 결과에 세그멘탈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그멘탈 아뉴플로이디라고 써 있거든요. 세그멘탈은 그냥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부분. 모자이시즘은 모자이시즘인데 부분적으로 모자이시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모자이시즘을 보시면 7번 염색체는요, 유전 정보의 밴드가 이렇게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에 관련된 유전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모자이시즘은 모자이시즘이에요. 왜냐면 이 핵산의 양이 2와 1 사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원래 이거와 똑같이 되려면 이 7번 염색체 전부, 이 두께 전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7번 염색체 일부만 모자이시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7번 염색체의 일부만 모자이시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모자이시즘은 거의 정상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해석을 하시면 7번 염색체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40% 정도 없는 거고, 여기 20번의 20%는 20번 모두 다가 20% 정도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의 모자이시즘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분을 처음에 정상 배아를 넣었는데 임시 안 됐어요. 그래서 모자이시즘 2개 넣었거든요. 쌍둥이에요. 지금 20주예요.
최근에 제가 모자이시즘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한 5, 6개월 사이에 5분 정도 넣었는데 잘 됐고 다 기형아 검사에서 정상 다 나왔고, 그래서 이게 모자이시즘이 이제 제 관심이 갖게 된 거고, 사실은요 이 모자이시즘이 왜 이슈가 되냐면 정상이 잘 나오면 모자이시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막 6번, 7번 PCT를 해도 정상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모자이시즘 배아가 얻어졌을 때 그걸 넣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한 5개의 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 배아의 비율이 주로 이제 35% 정도 전후인 센터에서 모자이시즘 배아까지를 정상으로 봤더니 한 40에서 50%까지 쓸만한 배아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인 배아의 비율은 많으면 50%, 적으면 40% 정도인 센터에서 진짜 정상만 봤을 때는 35%, 33%만 정상 배아였는데 모자이시즘 배아까지 합치면 40에서 50%까지 쓸만한 배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이런 통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자이시즘 배아를 무조건 넣자가 아니고 염색체 정상 배아를 얻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지만, 그렇게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지만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전이 뭐냐면 모자이시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완전 비정상도 아니고 정상도 아닌 이 단계인데요. 우리 몸은 이렇게 비정상 세포들을, 염색체를 자연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게 셀프 코렉션 기능인데, 그 기전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그냥 알아서 죽고 정상인 애들이 이렇게 분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 정상 염색체를 갖는, 그러니까 통배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통배가 없는 상황에서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었더니 임신이 되더라? 그럼 그런 분들한테 양수 검사를 해야죠, 저희가. 왜냐면 이 아이가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수 검사를 했더니 거의 99%에서는 다 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생물학자들이 자체 교정 능력이 있고 그게 교정이 잘 된 애들만 임신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저절로 교정이 됐기 때문에 임신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16주 넘어서 양수 검사를 했을 때 염색체 이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죠? 임신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형아가 태어날까 봐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체 교정이 되고 교정이 안 된 애들은 임신이 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뭐 한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은 뭐 케이스들을 이렇게 모아서 봤더니 뭐 1000케이스 정도 봤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기들, 근데 임신율은 좀 별개의 얘기고요.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어서 임신에 성공해서 태어난 애기들은 100% 다 염색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자이시즘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거나 유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또 약간 좀 번외 얘기인데 습관성 유산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산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PGT, 착상전 유전 검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으면 또 유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습관성 유산의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순수한 반복 착상 실패의 경우 PGT를 했는데 정상 배아가 죽었다 깨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어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었다고 해서 기형아가 태어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자이시즘 배아를 넣지 않으신다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러면 이게 또 그러면 모자이시즘 배아랑 정상 배아랑 진짜 차이가 없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모자이시즘 배아가 완전 그 PGT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온 배아보다 임신율이 낮은 건 확실해요. 그럼 모자이시즘도 아까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일 염색체를 봤을 때 모자이시즘 배아가 20%, 30%, 40%, 50%, 60%, 70% 이렇게 됐을 때 50% 미만인 경우는
정상 배아보다는 임신율이 떨어지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었는데, 확실히 모자이시즘의 비율이 50% 넘어가는 경우에는 임신율이 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모자이시즘 70%인 경우에도 임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모자이시즘의 비율은 알았어. 그럼 모자이시즘이 염색체 하나 있는 경우와 두세 개 있는 경우와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모자이시즘에 해당하는 염색체가 여러 개인 경우가 하나인 경우보다는 임신율은 떨어져요. 임신율은 떨어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얘네가 임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염색체 검사를 해봤을 때 거의 100% 다 정상이었다는 거죠. 왜? 자체적으로 교정이 됐기 때문에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임신율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상 배아 넣었을 때랑 크게 아직은 다른 걸 못 느끼는데, 물론 그건 아직 제가 1000개씩 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임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모자이시즘 배아도 이 시기에 대상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자이시즘의 비율과 몇 개의 배아가 모자이시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되게 확신에 차가지고 모자이시즘 배아는 넣었을 때 셀프 코렉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이의 염색체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인 경우가 없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100%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다 인지하시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착상전 유전검사에서의 결과상 모자이시즘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모자이시즘이 다 괜찮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논문 찾아보니까 착산전 유전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모자이시즘으로 나온 경우에는 대부분은 최신 트렌드는 안심하고 넣어라, 임신이 되면 다 괜찮은 거다, 이게 이제 트렌드인데, 그 자연 임신 과정에서 임신 초기에 하는 기형아 검사 있잖아요. 기형아 검사에서 모자이시즘이 나왔다, 이건 또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산과 선생님하고 유전학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거는 한 번쯤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임신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12주에서 16주쯤에 기형아 검사를 하잖아요. 기형아 검사도 결국은 염색체 검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염색체가 모자이시즘이 나온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구화선이 모자이시즘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리 애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착상전 유전 검사를 한 배아는 만들어진 지 5에서 6일밖에 안 된 배아이기 때문에, 이건 저의 표현 방식인데, 아직 완성체가 아닌 아이를 우리가 평가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 30% 정도, 50% 미만 정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자기가 교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교정이 되면 임신에 성공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임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주 넘고 16주 넘어서에 하는 기형아 검사는 교정이 끝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자기는 모든 준비를 완벽히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하게 나온 거는, 그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그거는 모든 모자이시즘이 다 같은 건 아니다 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